어서오세요. 뜨게 하는 유튜버 꽁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 함께 뜨기 영상 찍고 뜨고 하느라 조금 힘들었었어가지고 가볍게 뜨개 수다 한번 떨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뜨개도 소록소록 니트 샘플입니다. 언제 끝나? 진짜 도안 만드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거 샘플 한 개 한 개씩 다 만들어 봐야 되고, 혹시 이걸 유튜브로 찍어서 영상을 올리려면은 내가 떠보고 이게 핏이 괜찮다, 괜찮으면은 그거를 영상으로 하나씩 다시 찍어야 되고, 그 영상으로 찍은 걸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야 되고 자막을 달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뜨게 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 세 가지의 스텝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도 뜨개 도안 만드시는 분들이 그 디자인적으로나 뭐나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심이 자리 잡게 됐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소록소록 니트 함께 뜨기 하면서 떴던 옷이에요. 그 올리브 색상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색상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요 그레이 색상도 되게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뻐요 되게. 지금 품도 되게 낙낙한데, 낙낙한 거에 비해서 막 부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나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완성되었어요. 지금 팔 길이도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팔 길이로 완성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이 그 올리브 색상보다 이것도 길이도 살짝 더 길게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이 밑에도 한 2cm? 2cm 정도 더 떴었어요. 그랬더니 더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해보려는 거는, 사실 여름이 뜨개 비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옷을 되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뜨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름 옷 뜨개는 거의 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름 옷도 옷인데 똑같이 뜨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옷을 뜨기 시작한 게 2020년 가을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되었죠. 옷을 뜨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겨울 뜨개가 끝나고 나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사이에 여름 옷 뜨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저런 것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여름 뜨개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일하면서 틈틈이 뜨개를 했던 거라 그 당시에는 옷을 뜬 게 기껏해야 한두 개? 한두 개 정도였었고, 이제 막 옷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실에 대한 특성을 간과를 했어요, 제가. 당연한 건데 여름 옷은 여름실로 떠야 되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이런 막 더운 울실 가지고 옷을 뜨게 되면은 무슨 땀복도 아니고 맨날 막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다니겠죠. 더위 먹고 막.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일단 그냥 뜨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벅찼었어가지고 뭐 실에 대해서 알아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면으로 돼 있는 실이면은 무조건 여름실이겠지? 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라라뜨게에 파는 면 튜브사가 있어요. 아, 면이고 이제 여름 다 되어가는 계절에 나온 실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름실이다. 초단순. 그렇게 해서 그 면 튜브사를 정말 여러 가지를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떴던 게 바로 이 소록소록 니트의 전신인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된 그 회색 니트입니다. 그 니트는 정말 일단 면의 특성상 무게가 좀 무겁기 때문에 좀 옷이 축축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길이보다 살짝 더 덜 떠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제가 그냥 몰랐었고, 그리고 면 튜브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름실이 아니라 그 실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몰랐었기 때문에 막상 뜨고 보니까 이거는 여름옷이 아니라 봄, 가을 옷인 거예요. 그렇게 면 튜브사는 여름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을 한 뒤에 아무튼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여름옷을 한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되게 유명한 김뜨개님의 코바늘로 하루 만에 옷뜨기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보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그래, 내가 코바늘을 잘 못하긴 하지만 저 정도는 뜰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걸 도전했는데 저는 코바늘을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옷을 뜨고 있는데 자꾸 막 구운 오징어처럼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코바늘이 힘들어서 실패를 했었고요. 또 다른 옷은 이것도 김뜨개님 건데, 김뜨개님의 그 썸머 티셔츠 브로큰 립으로 뜨는 그 옷 있잖아요. 그것도 보다 보니까 이 퍼프도 너무 예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원작자와 동일한 실로 떴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 저는 그게 아니라 가성비 인생. 아사테사가 제가 생각하기에 여름실 치고는 좀 비싸. 어차피 몇 그램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막 이런 가격을 주고 사? 막 콘사도 막 100g에 3, 4천원짜리 밖에 안 사는데 50g에 막 8천원씩 하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의 실을 찾아서 그걸로 떴는데, 이것도 막상 뜨다 보니까 한 겹은 너무 얇고 두 겹으로 뜨자니 또 너무 두꺼워지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총 3차례를 실패를 하고 나니까 여름뜨개는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름뜨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손에 딱 맞는 가볍고 시원하고 예쁜 실을 저는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뜨개는 일단 무기한 보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입어보니까 얼추 길이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아이코드 마무리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원래 미디엄 사이즈로 계획을 했었던 옷인데 막상 떠보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좀 많이 커져서 라지 사이즈가 될 소록소록 니트입니다. 역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게이지에 맞춰서 사이즈를 내보는 거랑 직접 떠보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뜨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뜨개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뜨개를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뜨개를 시작할 때가 제가 회사 일에 막 치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좀 일이 한꺼번에 좀 와다닥 들어와서 그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한꺼번에 들어온 일을 빠른 시간에 또 정확하게 끝내야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뜨개를 시작할 때는 뜨개라는 거는 편물을 하나 천천히 뜨든 늦게 뜨든 나중에 완성되는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마음에 좀 안정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떴었고, 처음에는 저도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떴었던 것 같아요. 뜨다 보면은 잡생각이 좀 없어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내가 뜨고 있는 이 뜨개물이 빨리 완성이 돼서 빨리 쓰고 싶다, 입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뭐 뜨개로그나 뭐 다른 인스타 업데이트되는 것들이나 인스타 피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뜨는 거지?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빨리 뜨고 싶다. 이러면서 은연중에 제가 그 마음속에 빨리 떠야겠다라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시작한 뜨개였는데 또 다른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동안 그 뜨개에 대한 회의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감을 해야 되는 일들은 회사에서 끝내고 집에 와서는 좀 쉬면서 취미를 즐겨야 되는데 집에서 또 다른 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좀 회의감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이 뜨개라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취미이고 이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까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 빨리 뜨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느림의 미학을 알아가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뜨다 보니까 또 그것만의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또 다시 뜨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뜨개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점이, 어떤 일을 해도 똑같겠지만 일을 할 때는 뭘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인간적인 실수로 치부될 수 있지만, 특히 뭐 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틀리는 게 인간적인 실수에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제가 한 실수 때문에 결과값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강박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뜨개를 하면서 저는 행복했었던 게, 뜨개에는 사실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물론 정해진 도안이나 방법, 패턴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긴 한데, 이 정해진 대로 무조건 떠야지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뜨다가 중간에 한 코를 틀렸어. 그럼 이 한 코 틀린 거를 무조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냥 흐린 눈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볼 수도 있고, 한두 코, 한두 단 이 정도는 차이 나도 예쁘게 완성이 되는 옷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이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뜨개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뜨개를 왜 하시나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보는 것도 참 재밌고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소록소록 니트 도안 막바지 작업 중이에요. 이제 샘플 작업 한 개만 더 뜨면 되는데, 원래는 도안만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뜨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실을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콘사 같은 거는 몇 그램을 어떻게 사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도안이 원작이 에어울이라는 콘사로 만들어진 니트잖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패키지 작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패키지로 작업을 해볼까 하는 색상은 총 3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지금 샘플 색상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색상이냐면은 아이보리 색상인데 아이보리색에 살짝 멜란지가 섞여서 그 멜란지 아이보리? 이런 느낌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올리브 색상 이게 2번째고 3번째가 이 멜란지 그레이. 요것도 보시면은 짙은 회색, 옅은 회색, 그냥 회색, 중간색 이렇게 섞여서 멜란지 색상이에요. 이거는 단색. 이렇게 3가지 색 정도 패키지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패키지 작업을 할 거라서 댓글에다가 원하시는 색상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수요를 보고 패키지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패키지를 제작을 하면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안부터 시작해서 뭐 바늘, 마커, 줄자, 가위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패키지로 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가성비 인간이에요.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다른 뜨개 패키지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구성을 해볼 생각이에요. 댓글을 남겨주신다고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파악하는 거여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항상 감사하고요. 편집도 한 번도 안 배워본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얼레벌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시는 분이 벌써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와 즐거운 뜨개 생활 함께 하도록 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